부동산 펀드예요. 부동산 펀드. 앞서서 설명드렸어요. 펀드는 어떤 형식? 투자회사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로 한다. 또 헷갈려 하니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게 용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뿐이에요. 지금 보세요. 부동산 펀드.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은 부동산 펀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펀드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부동산 펀드는 리츠가 있다 이래버리니까. 리츠가 있다 이래버리니까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 회사의 성격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펀드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의? 신탁 회사, 즉 신탁 방식의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펀드가. 지금 부동산 펀드를 오히려 상위 개념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펀드가 하위 개념, 신탁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얘네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면 펀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보통 그냥 뭘로 기억하자고요? 신탁으로 기억하고, 리츠 들어가면 투자회사 또는 그냥 투자회사, 이 둘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리츠라는 말이 쓰여도 투자회사로 기억을 하시고요. 투자회사라는 말이 쓰여도 리츠를 기억을 하세요. 요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써요. 누구? 얘네 둘을 왔다리 갔다리 쓰니까 이 용어가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펀드가 신탁회사 형태로 설정되었다. 그러면 그냥 신탁회사의 부동산 펀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맞죠? 투자회사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면 얘는 리츠를 의미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계속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개요,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란 이거 봐요. 훨씬 더 상위 개념이 펀드의 개념이죠.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5줄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넷째 줄이요. 부동산 펀드는 투자 신탁과 투자회사 형태가 모두 가능하나, 투자 신탁, 신탁회사 중심이나 투자회사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나, 투자회사의 경우 리츠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펀드 자산의 70% 이하로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리츠는 70% 이하 투자하는 거고, 이 리츠는 뭐예요? 펀드의 일종의 리츠예요. 자, 잘 보세요. 리츠는 애초부터 투자회사가 아니에요. 펀드예요. 펀드라는 게 사람들에게 돈이 모여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걔를 운용하는 걸 마치 회사처럼 운용한 거예요. 회사처럼. 그러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리츠는 뭐다? 펀드예요. 그런데 이 투자회사는 엄연히 따지면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애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개념을 제가 이제 리츠랑 투자회사를 동일하게 보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회라든가 주총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고, 투자 신탁 방식에서는 수익자 총회, 이런 애들이 존재하니까 얘네들을 구분해 두라고 리츠는 투자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뿐이고, 부동산 펀드에서 말하는 리츠는 70% 이하로밖에 투자할 수 없는 부동산 펀드예요. 그런데 상법상의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형태 모두 가능하나, 투자 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 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펀드 자산의 70% 이하로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츠는 70% 이하만 투자 가능하고, 그럼 거꾸로 부동산 투자 회사는 70% 이상 투자 가능하다고요. 이것 때문에도 이제 계속 문의 들어오는 거예요. 리츠는 뭐다? 펀드다. 50% 초과 투자 가능한 애고요. 맞죠? 대신에 어디까지? 70% 이하까지 투자해야 되는 애.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얘는 펀드가 아니라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부동산 투자회사는 70% 이상 투자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에랑 뒤에랑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분명히 했는데 교재에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돼요.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운 거니까 여기서 잘 잡아두세요. 네, 다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페이지에 이번에 부동산 펀드의 기초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위에서 5번째 줄, 그러니까 밑에 2번째죠. 프리머리 마켓에서의 투자는 건설 예정인 공사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해당하며, 세컨더리 마켓에서의 투자는 이미 완성된 건물에 대한 매입으로 임대 수익을 수익원으로 한다. 그래서 프리머리 마켓은요, 건설에서 파는 건설 비용이 주가 되고요. 세컨더리 마켓에서는요, 임대형 부동산을 사는 돈이 주요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해 두세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정리 끝. 됐나요? 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대안투자에 대한 내용도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만만히 볼 부분들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1과목에 있던 부동산 펀드하고 여기하고 거의 흡사했죠. 그런데 약간 차이 나는 애들이 이런 애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슥슥 들어와 버리니까 살짝씩 혼란스러웠다고요. 됐죠?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 한번 해두셔야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럼 대한투자 첫 번째 파트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PEF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